안녕하십니까. 우리통역 쌤 윤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F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래서, FBS, Fasting Blood Sugar, 그 공복 혈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공복 혈당이라는 것은 이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그 전체 검사를 받으실 때는 한 뭐 몇 시간 정도 단식을 하고 이제 그 피검사소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당뇨가 있는지 여부인데, 당뇨에는 이제 1형 당뇨가 있고 이제 2형 당뇨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우리 그 몸 안에 주로 이제 탄수화물,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잖아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드시면은 그게 이제 에너지원의 일종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당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이. 그래서 신체 내에서 이제 당으로서 이제 어떤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 초과적으로 남는 거는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간 또는 이제 근육 조직에 저장이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한 에너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이럴 때에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작용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글루코간,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어,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그걸 갖다 쓸 것인지 아니면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홀몬, 그죠? 그러니까 내분비 계통의 그런 문제죠. 그래서 내분비계는 이제 엔도크린 알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혈당의 균형 문제를 이제 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1형 당뇨가 있고 이제 2형 당뇨가 있는데, 이제 1형 당뇨라는 것은 이제 뭐 전체 당뇨 환자의 한 뭐 10% 정도가 1형 당뇨라고 봅니다. 주로 이거는 이제 그 자가 면역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못하게끔 만드는, 그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어떤 자가 면역계 질환이에요. 따라서 이제 1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꼭 주사를 넣어서 인슐린을 매일매일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 합병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사기로 인슐린 맞아야 되는 당뇨가 이제 1형 당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2형 당뇨입니다. 제2형 당뇨는 이제 몸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슐린의 활동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혈당의 이제 농도가,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2형 당뇨인데, 2형 당뇨일 때는 약간 전체 당뇨 환자의 한 뭐 90% 정도, 대부분이죠. 대부분 이제 B형 당뇨라고 2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이후에 또 비만이 있는 분들 많이 걸릴 확률이 큽니다. 그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때 또는 이제 청소년 20대 미만일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2형 당뇨일 때는 주로 이제 그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식이요법을 통해서 조절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약을 드시는 거예요. 알약을 이제 넣어서 이제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형 당뇨가 있으실 때는 이제 그 우리 몸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양을 또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의 당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또 드셔가지고 조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들이 그 임신 후반부에 이제 그 임신성 당뇨병을 앓게 되시는데, 어,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과체중으로 태어났다거나 이럴 때는 그 당뇨 검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이제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제 산모들에게도 이제 당뇨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임신이 끝나고 출산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정상으로 오게 될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또 임신성 당뇨가 있던 분들은 2형 당뇨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내 몸에 혈당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당 검사를 하셔야 될 텐데, 최초에는 이제 그 공복 완전히 한 몇 시간 정도 굶고 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실에 가서 이제 하시는데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주로 일찍 가서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복시혈당 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 또 한 2시간 정도 후에 또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번 정도씩 해서 일주일에 한 뭐 3, 4일 정도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이제 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 1형 당뇨일 때는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 2형 당뇨일 때는 인슐린 주사를 맞지는 않지만 이제 운동요법을 하거나 식이요법 또는 이제 그것도 안 통할 때는 이제 알약을 먹어서 이제 관리해 나간다. 이 정도만 아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음 단어는 이제 그 FBW죠. 그래서 Fasting Blood Work인데요. 공복시 혈당, 공복시 혈액 검사. 예, 그러니까 이거 받으실 때는 꼭 저기 굶고 가셔야 돼요. 그 몇 시간 정도 언제부터 굶으라는 게 있습니다. 굶고 가시는 거고, 그 밖에는 이제 그냥 블러드 워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블러드 워크 그냥 일반 제너럴한 거 일반적인 거 가실 때는 굶지 않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가서 피만 뽑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이거는 이제 FBW, Fasting Blood Work. 이거는 이제 혈액 검사하러 가시는데 굶고 가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정도고 F는 사실 뭐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당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려고 했었는데요. 다음 단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follow-up입니다. follow-up이라는 건 이제 후속 조치예요. 한 번 누구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번 우리 follow-up으로 한 번 더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나간 기간 동안에 경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다시 보겠다는 거죠. 예, 이런 식입니다. 후속 조치, 뭐 다음 번, 다음 약속, 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족력이에요. 가족력이라는 건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를 말하는데 보통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유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혈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죠. 가족 범위의 예, 직계 가족들이죠. 그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던 분이 있었는지. 근데 그 직계 가족의 범주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구애받지 마시고 다 넣으셔요. 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고모의 뭐 아들, 사촌이죠. 뭐 그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 있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남편의 친가,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내 배우자의 뭐 친가 이쪽은 나하고는 직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포함시키신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직계 쪽을 이제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형제, 자매들, 그런 이제 가족들, 그 형제, 자매들의 아이들. 그, 일단 몸이 아픈 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족력이라고 할 때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니까 이렇게 쓰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패밀리 예, 히스토리, 예, 가족력 이렇게도 메모를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넣으시고 얼마나 높은 확률이 있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겁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은 이제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가족력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본 이유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congenital이라고 하거든요. 예, congenital이라는 건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얘기죠, 그죠? 또는 후천적인 것. 이것은 이제 acquired라고 합니다. acquired. 여기서 이제 후천적인 것, 선천적인 것 이렇게 해서 나눠보는데 선천적인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죠.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또 뭐 가족력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마취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던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는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셨다가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 걱정스럽다면은 다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은 이제 의료진 측에서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력이었습니다. 안에 다음 보시는 건 이제 full term, full term이죠. full term. full term이라는 건 이제 기간을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만기 제대, 그죠? 만기 전역. 예, 꽉 채워서 제대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특히 이제 의료적인 용어에서는 이제 OBGYN, 예, 그 산모들이
10달을 꽉 채워서 나는 거, 그러니까 만삭, 그죠? 만삭. 예,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뭐, 아니면 full term deliver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많이 표시를 해요. 딜리버리라는 건 지난번에 왜 제가 이건 출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기 출산, 달을 꽉 채워서 출산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full term delivery였다가 이건 이제 둘째를 낳을 때 첫째는 만삭으로 해서 낳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ull term 보통 이제 그 점을 찍지 않고 조그맣 소문자로 FT라고 쓰시면 이제 그 몇 피트 몇 인치 키가 얼마냐 길이를 재는 단어 예, feet 예 말할 때 FT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겠죠. 예, 5 feet 예, 소문자로 적고 feet라고 읽습니다. 근데 대문자로 해서 쓰실 때는 이제 full ter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이제 예, 마지막인데요. FA는 뭐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fracture입니다. fracture. fracture라는 건 이제 골절인데요. 골절에는 이제 단순 골절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 골절 있잖아요. 단순 골절은 우리가 이제 simple fracture. 그다음에 복합 골절이라는 것은 이제 compound fracture.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골절이 되는 건 이제 복합 골절이라고 그러고 단순 골절, 한 부분에 금이 간 거, 이런 것들은 이제 simple fracture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F는 사실 뭐 그렇게 단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저도 요즘에 이제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약 오후에 이제 일 끝나고 또 1시간 이렇게 해서 매일 지금 이제 2시간씩 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식스팩 생기면 그때 제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달 건강하세요. 그러시면 저는 다음 알파벳 G로 시작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